네, 계속 전해드리는 것처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선고를 했습니다. 자,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인용한 건데 당장 출마 자격 자체에는 영향은 없지만 유죄 취지의 판결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치적 파장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해서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 부위원장 그리고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두 분은 계속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럼 서정민 변호사, 오늘 그 선고를 봤을 때 오늘 선고일이 잡혔을 때 굉장히 빠르다 이런 그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왜 이렇게 빨랐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빨리 결론이 났다라는 것, 그리고 그 결론을 봤을 때 10명의 재판관이 동일한 입장을 표명을 했다라는 점을 봤을 때 10대 2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에서 다루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빨리 이 대법관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지지가 않았나. 그래서 선고를 할 만한 수준의 그런 의견들은 초기에 조금 정리가 됐던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회의나 혹은 선고까지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됐다라고 좀 평가를 지금 와서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것 말고도 결국에 대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선고기일을 정하는 데 있어서 만약 이 선고가 지나치게 늦어진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선 기간 중에 선고를 한다거나 혹은 너무 늦어져서 대선 이후에 선고기일을 잡거나 혹은 그 이후에도 선고기일을 잡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너무 지연되면은 발생할 수 있는 어느 쪽에서 또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비판들까지도 조금 의식을 한 것 아닐까. 예. 따라서 상당히 빠르게 이런 선고를 진행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비판들도 조금은 잠재우려고 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2심이 무죄가 나왔는데 파기환송을 했다는 건 뭐 아직 유죄 판결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근데 유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도 될까요?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법원에서 이렇게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 기속력이라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기속력이요? 네, 기속력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고 이렇게 다시 환송된 그 항소심에서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되는 그런 법적인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법리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법리적인 판단을 하게 된 그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판단한 내용 그대로 이제 따라야 될 의무가 발생을 하는데요. 사실 이번 선고를 보면은 이제 법리적인 내용을 주된 그런 쟁점으로 보고 판단을 하기도 했지만 예. 결국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그러니까 뭐 고 김문기 씨와 관련된 발언이 허위인지 아닌지, 또 이제 백현동과 관련된 그 발언이 허위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에 해당하지만 대법원에서 허위 사실이다라고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항소심에서는 원칙적으로 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그 내용에 따라서 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새로운 그런 증거가 추가적으로 제출되고 판단받지 않는 이상 이 대법원에서 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그 내용을 예. 그대로 준수해서 결국에는 유죄 선고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여러 가지 이재명 후보도 생각을 조금 전에 연결해서 들어봤는데 일단 전원합의체 10대 2의 판결이었잖아요. 네. 장현주 부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1심에서는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 무죄. 이번에 다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인데 민주당에서는 이번 사안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대법원이 정치 개입, 나아가서는 선거 개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앞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은요 사실 회부가 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례적이었습니다. 그 전원합의체가 회부되는 날도 상당히 많은 기사가 나왔었던 거 기억을 하는데요. 예. 그만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상 직권으로 회부를 한 사건이었고 전원합의체로 회부가 되는 그날 오후에 바로 심리를 한번 했거든요. 그리고 그 주에 이틀 있다가 한 번 더 심리를 해서 두 번의 심리를 거친 후에 전압 회부 9일 만에 지금 선고가 난 겁니다. 예. 사실 유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이례적으로 지금 신속하게 재판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물론 신속하게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도 중요한 또 보호 이익 중에 하나이겠지만 신속한 재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재판 당사자들의 방어권이 보장되는 것과 실체적인 진실 관계가 파악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9일
만에 과연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로 올라온 사건을 전체를 뒤집을 만큼 정말 제대로 충실한 그리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졌는지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차차 따져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아마 서울 고등법원으로 지금 사건이 환송되었기 때문에 고등법원 절차에서도 아마 법리적인 부분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다툴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치열하게 다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고 그다음에 그 오늘 재판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예비 후보들이 당장 사퇴하라, 이재명 후보 사퇴하라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파기환송이기 때문에 유죄 취지긴 하지만 양형이 얼마나 나올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퇴까지를 요구하고 있네요. 그 민주당의 선택이죠. 네. 민주당이 지금 고민을 해서 사법 리스크가 거의 확정적인 후보를 끝까지 대선 후보로 내세워서 완주시킬 것이냐. 예. 그러면 국민들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어차피 대선 후보로 뽑아봤자 이제 이 서울 고법에서 지금 돌아왔는데 서울 고법에서 유죄 확정되면은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그럼 예. 또다시 대통령 보궐선거를 해야 되고 그러면 또 몇백억의 또 비용을 또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 리스크를 국민들이 과연 용납해 줄까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거는 민주당의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선수를 교체해가지고 이제 김동연 지사가 지난번에 계속 2등했지 않습니까? 김동연 지사를 내보내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하게 지금 5월 1일 날 선고를 한 이유가 5월 11일이 후보 등록 마감일인데 예. 넉넉하게 10일 정도는 앞두고 해야지 김동연 지사 현재 경기도지사인데 5월 4일 날까지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 저는 어떻게 할지는 알 수 없지만 네. 만약을 대비해서 김동연 지사가 5월 4일 전에 사퇴를 미리 해놓고 나서 지금 이 최종적인 판단을 5월 11일 전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정말로 이 상태에서 가서 주말 사이에 아마 여론조사가 돌 겁니다. 그렇다 보면 사법 리스크가 확정적인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아마 굉장히 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뭐 40%대 나온다 그러는데 그게 만약에 30%라든가 20% 말로 뚝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 후보를 빨리 바꿔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는 뭐 우리 국민의힘 입장을 뭐 저희는 뭐 어느 후보가 나오든지 간에 한번 해볼 만하다 되지만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민주당에서 선택과 책임에 따라서 아마 판단해야 될 거다라고 봅니다. 네, 여론조사의 그 가능성 수치 추측은 그 국민의힘 대변인이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동연 도지사의 사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뭐 앞서서 뭐 이준호 대변인이 말씀 주신 부분들은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고 사실 국민의힘의 뭐 경선 주자들이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사퇴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촉구야 할 수 있겠죠.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오늘 유죄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요. 뭐 유죄 취지이긴 하지만 파기환송돼서 사건이 고등법원에 돌아간 것에 불과합니다. 다시 재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상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당선이 될 때요. 득표율이 90%에 가까운 득표율이었습니다. 네. 그런 압도적인 지금 지지율을 받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당 내부에서도 사실상 강력한 리더십이 흔들린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대변인 말씀처럼 뭐 김동연 지사의 앞으로 출마 가능성까지 대법원이 고려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말씀 주셨는데 만약에 대법원이 정말 그런 걸 고려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치 개입이고 선거 개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용납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빠른 대법원의 판결에 그 결과가 세 가지 시나리오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첫 번째가 검찰의 상고 기각, 파기환송, 그리고 가능성은 낮지만 파기자판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 파기환송이 결정이 된 거잖아요. 변호사님, 대법원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 뭐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 사실 파기자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도 사실은 이것은 조금 어려울 것이다라고 많이 관측을 했었습니다. 뭐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0.05%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그런 사건들이 이제 파기자판을 하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이재명 전 대표의 이 재판 역시도 2심에서 이제 무죄를 선고받은 점까지를 고려하면 파기를 하고 대법원이 스스로 판단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우세했었고 예. 실제로도 이제 그런 이유에서 파기 재판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이제 무죄 확정이냐 혹은 파기환송이냐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고 뭐 이후에 자세하게 다루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1심, 2심에서의 그런 판단이 달랐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1, 2심의
분의 의견 혹은 판단이 달랐던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보면서도 결국 그것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해석을 할 것이냐, 이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하지 않는지 이 평가가 이제 달라졌던 사안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법원에서도 물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조금 달리 또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입장도 충분히 가능했었고 예. 결국에는 이제 이런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선거의 공정성에 더욱 신경을 쓸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2심과의 판단이 달랐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결국에는 파기환송을 선고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1심의 유죄 판결, 2심의 무죄, 이번에 대법원 판결은 그러면 다시 1심 때 재판부랑 거의 비슷하게 해석을 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선고 내용을 봤을 때 결국 1심과 2심에서의 차이는 1심에서는 해당 발언이 예를 들어 이것이 사실에 대한 그런 표현이다라고 본 것이고 예. 2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뭐 의견 표명에 해당을 인식이다. 한다라는 데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대법원에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주요 표현들은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에 관한 그런 표현이고 또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그 근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도 존중되어야 되긴 하겠지만 그것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도 중요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유권자들 입장에서 판단을 했을 때 예.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수준의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또 중요하다라고 1심과 거의 비슷한 그런 전제 하에서 판단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선고 내용을 봤을 때는 사실상 이제 1심에서의 그 선고 내용과 거의 유사한 취지의 내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원래 이 사안이 처음에는 소부에 배정이 됐다가 전원합의체 회부가 됐잖아요. 그러면 주로 어떤 사건들이 전원합의체 회부가 되는 건가요? 이제 전원합의체 회부가 되는 사건은 뭐 예를 들어 기존의 대법원에 그런 확립되어 있는 판례에 대해서 변경이 또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건들, 그런 경우에는 전원합의체로 회부를 해서 판단을 하게 되고 또 그 밖에도 사회적으로 무척 중요한 관심사를 받고 있는 그런 중대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이 전원합의체에 넘어가게 됩니다. 예. 사실 지금 이 결론을 봤을 때는 결국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이 재판이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이유는 기존의 그런 판례를 바꾼 것이 아니라 예. 사회적으로 크나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제 회부가 됐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장현주 부위원장님, 그 민주당에서 잠시 후에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잖아요. 네. 이번에 오늘 이재명 후보의 선거 일정도 동선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그 시각에 다른 일정을 잡았던데 네. 당사자도 이렇게 파기환송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한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렇죠. 당 네. 내에서는 사실 상고가 기각되고 무죄가 확정될 거라고 대부분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 좀 전에 장현주 부위원장 말씀 듣다가 연결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졸속 판결이다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그렇죠. 사실 그냥 절대적인 시간만 놓고 보더라도 전원합의체 회부된 지 9일 만에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졸속 재판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고 2심에서는 전부 무죄가 나왔는데 2심의 전부 무죄를 또다시 뒤집는 판결이었습니다. 만약에 2심의 무죄를 확정하는 절차였다라고 한다면 뭐 9일 만에 선고가 나더라도 사실 상고기각 선고는 나올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무죄 확정이 될 거다 이런 분석들도 많았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데 2심에서 나왔던 전부 무죄를 완전히 뒤집는 선고였기 때문에 이런 선고가 아무리 전원합의체다라고 하더라도 9일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졸속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 앞으로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시기적으로도 선거 개입 아니겠느냐 또 정치 개입 아니겠느냐 이런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비공개로 전환된 의원총회에서도 아마 의원들이 각자 자유로운 발언도 있을 것이고 관련해서도 뭔가 결의안을 촉구한다든지 아니면 뭐 의견을 촉구하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은 나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예. 3시에 대법원의 선고 결과가 나왔고 4시에 한덕수 대행의 사퇴가 있었다. 그 시간이 참 묘하다 이렇게 발언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우연의 일치로 지금 시간이 비슷하게 된 거 가지고 억지로 좀 끼워 넣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알아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박지원 이제 의원이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정통한 소시통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무조건 무죄다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예. 지금 저렇게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아마 실무 법무팀이 있을 겁니다. 민주당에도 법무팀이 있는데 그 법무팀들이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그 탓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대비를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오히려 더 안타깝다. 너무 박지원 의원의 그 희망 이제 사항을 가지고 그만 믿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은 민주당이 스스로 자책한 거다. 그렇게 말씀도 드리고요. 예. 지금 30개월 정도 이 재판이 있었습니다. 네. 1심, 2심 다 합해서. 그럼 쟁점 정리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30개월이면. 그리고 언론의 보도가 많이 났었고요. 그리고 공직선거법 관련된 판례는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연구관들이 저희 사건이 넘어오자마자 재판연구관들이 자료를 3가지 번호로 쓰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상고기각, 네. 파기환송, 파기자판. 굉장히 신속하게 쓰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이걸 가지고 무슨 졸속이라 얘기한 것은 좀 어폐가 있다 생각되고요. 이제 그 지난 22일이죠. 전원 합의체에서 이제 회의를 소집해서 한 번 회의했을 때 그때 아마 올라온 이제 재판 연구관들이 올려준 보고서를 다 보고 내심 그 자리에서 바로 판단한 것 같아요. 예. 그러고 나서 24일 날 두 번째 심리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거수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방향을 아마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오늘 선고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졸속이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심리가 검토돼 왔고 이미 언론 보도가 많았었고 예. 관련 판례가 많았고 헌법재판연구관들이 준비를 다 충분히 해왔기 때문에 졸속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내는 메시지 보면 대법원의 판단을 불복하는 듯한 이런 이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굉장히 다른 모습이죠. 국민의힘은 헌재에서 대통령을 탄핵이라는 그런 판단이 나왔을 때 참 예. 억울하고 많이 답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즉각 승복하는 그런 입장을 냈는데 저렇게 대법원의 판단에 불복하는 모습을 내는 게 혹시나 저는 장외로 나오는 어떤 선전선동을 위한 첫 단추가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도 좀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예. 서경민 변호사님, 이제는 그러면 파기환송이 됐다. 그럼 다시 2심 법원으로, 그러니까 2심 재판부로 돌아가게 되면 1심에서는 그 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잖아요. 2심은 무죄였고, 근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다면 지금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100만 원 미만이면 그래도 출마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1년 내 집행유예 이전에서 100만 원 미만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 양형 같은 거는 어떻게 그 1심에 거의 많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르게 완전히 양형이 책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통상적인 형사 재판의 흐름을 보면은 1심의 판결에서 나온 그 양형이 크게 이제 변하지 않고 2심에서도 그대로 선고되는 경우들이 많긴 합니다. 예. 물론 이제 그런 사건들마다 조금 달리 봐야 되긴 하는데 예. 뭐 예를 들어 피해자가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2심에 이르기까지 뭐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대폭 양형이 이제 변경될 수 있긴 한데 예. 지금 이재명 전 대표의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뭐 별도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양형을 한다라는 그런 문제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특수한 그런 지금 재판 진행들이 결과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예. 이제 2심에서 반드시 1심에서의 그 양형을 준수해야 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상급심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 1심에서는 이런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더라도 2심에서는 뭐 그것보다 훨씬 양형을 낮춰서 이제 양형을 선고를 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예를 들면 100만 원 미만의 그런 벌금을 선고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예. 다만 이제 1심에서 이렇게 실형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까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 하더라도 네. 그것을 또 확 낮춰서 이제 100만 원 미만까지 선고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예상하기는 힘든 것 아닐까. 예. 다른 사건들과 비교해 보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네. 파기환송돼서 양형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그런데 일단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예.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6월 3일 대선 전에 사실 고등법원에서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네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등법원에서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또다시 대법원에 상고하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재판의 결과가 뭐 유죄이든 무죄이든 확정될 때까지는 사실상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양형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고려 요소들은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등법원에 지금 다시 새롭게 재판이 시작된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물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긴 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당연히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고등법원에서 재판으로 다퉈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2심 재판부가 어디서 했냐면요. 서울 예. 고법에서 형사 6부가 있습니다. 예. 형사 6부에서 했는데 이렇게 대부분에서 파기환송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는 제외됩니다. 예, 이 다른 육부를 부에서 빼, 하는 다른 거죠. 부에서 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부에서 하게 되면 이게 똑같은 결로 또 낼 수밖에 없지 예.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른 부에 가기 때문에 아마 대법원의 취지를 선고 결정의 취지를 가장 잘 반영해서 이제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귀속된다는 그런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죄로 귀속되는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립니다. 예. 네. 이번에 전원합의체 구성은 12명으로 됐었는데 12명 중에 10명이 다수 의견이고 2명이 반대 의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대법관들의 성향에 따라서 12명 가운데 중도 보수가 10명, 그리고 진보가 2명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다라는 분석도 나왔는데 이 분석은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부분은 참 아쉬운 지점입니다. 뭐 앞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될 때만 하더라도 헌재에서 사실 뭐 중도다, 뭐 예. 진보다, 보수다 이렇게 법관들의 성향에 따라서 그 결과를 예측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예. 그러나 아시다시피 만장일치로 전원에 일치된 결과로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 바가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만큼은 결국 사법부는 본인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법과 양심에 따라 그리고 증거에 따라 법리에 따라 선고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실상 결과만 놓고 보자라고 한다면 성향에 따라서 그 두 분의 진보 재판관들은 결국에는 반대 의견을 낸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성향에 따라 간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 성향 때문에 무조건 아무런 법리도 검토 안 하고 결론을 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대법원은 지금 전원 일치는 아니고 10명의 다수 의견과 2명의 소수 반대 의견이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의견이 엇갈렸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회자는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서정미 변호사께서 오늘 대법원의 판결이 뭐에 대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했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또 이어나가 보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번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 이제 고 김문기 씨와 관련된 이른바 이제 골프 관련 발언 예. 이 부분 하나 하고 또 이제 또 하나는 백현동의 특혜 의혹과 관련된 그런 발언 이 두 가지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1심과 2심에서 서로 판단을 달리했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과연 여기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예. 일단 고 김문기 씨와 관련된 이 골프 발언 여기에 대해서 2심에서는 이제 해당 사진이 조작된 것이다라는 발언은 실제로 이 사진이 뭐 일부 축소된 부분만 공개를 된 것이기 때문에 조작된 것이다라는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발언의 취지는 이 사진은 당시에 골프를 함께 쳤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의견 표명에 해당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를 했었는데 이제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을 한 거죠. 결국 당시에 이 발언 맥락을 봤을 때 국민적인 관심사는 김문기 씨와 그런 해외 골프를 친 적이 있느냐 없느냐였고 여기에 대한 이제 이재명 전 대표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르게 해석될 것 없이 당시에 이제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이다. 예. 따라서 이것은 실제로 골프를 친 적이 있기 때문에 허위 사실에 해당을 한다. 따라서 유죄 취지로 파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저도 아까 들어보니까 대법원장이 그 이재명 후보가 쓴 말 그대로 똑같이 따라서 그 표현을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조작이죠라는 표현까지 썼고, 그러니까 그 맥락은 그걸까요? 그 유권자, 그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런 판단인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이제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하지 않는지 여부를 따지는데 한 가지 또 기준이 예. 이 발언을 유권자가 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이 부분 역시도 판단을 하게 되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당시의 관심사 실제로는 국민들이 골프를 함께 쳤는지 안 쳤는지를 상당히 이제 의문을 갖고 궁금해했던 부분이고 이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 입장에서 이 이재명 전 대표의 발언을 들었을 때 예. 사진이 조작된 것이다라는 말은 함께 골프를 친 적이 없다라는 말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이제 다시 한번 대법원에서는 강조를 하면서 파기를 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백현동 관련 발언.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선고 내용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조금 세분화해서 네. 국토부의 의무조항을 근거로 한 압박이 있었다라는 그 발언, 또 하나는 뭐 직무유기 등을 문제 삼겠다라는 협박이 있었다라는 내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예. 그렇지만 두 가지 모두 다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일단 압박이 있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그 의무조항에 근거를 해서 국토부에서 압박이 있었다라는 그 발언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당시에 공문 내용 등을 봤을 때 성남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진행할 내용이었고, 국토부에서도 이제 회신이 온 내용을 봤을 때는 그 전에 있었던 협조 요청 등은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다라고 명시를 한 것을 봤을 때 결국 예. 압박이라는 이 사실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허위에 해당을 한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협박이 있었다, 직무유기와 관련된 그런 협박이 있었다라는 내용도 실제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점 역시도 이제 허위 사실에 해당을 한다라고 해서 결국 이 모든 쟁점에 대해서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이게 아무래도 대선 후보가 받는 선거다 보니까 헌법 84조에 규정된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과연 재판에도 적용되느냐, 이 부분도 논란이 됐었는데 오늘 대법원이 이와 관련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헌재의 판단에 받아봐야 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사실 이 부분을 오늘 선고에서 하는 것은 좀 많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서 이 재판 내용에서 다루어질 만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외적인 내용을 오늘 굳이 선고를 하면서 언급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했을 때 더 부적절한 내용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에 전제가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 걸 전제로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내용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사건 외적인 그런 정치적인 상황까지도 고려를 한 내용이 될 수가 있어서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설시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제 물론 이후에 결국에는 헌법이나 혹은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해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예. 여기에 대한 개별적인 의견은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실제로 사건화가 되지 않은 이상은 여기에 대한 내용은 재판을 통해서 언급이 될 내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는 다시 한번 이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결국 이 대통령으로 만약에 이재명 전 대표가 당선이 될 경우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파기환송이 돼서 2심으로 돌아가게 된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까지도 포함을 해서 과연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재판이 진행될 것인지 상당히 이제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학계에서 어느 쪽이 다수설이다, 소수설이다, 그래서 재판이 정치가 돼야 된다, 혹은 재판은 별도로 진행돼야 된다, 어느 쪽이 더 우세하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여지고, 예. 또 한편으로는 아예 이런 논란과 상관없이 재판이 정지될 수도 있다, 사실상 정지를 할 것이다,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이후에 대선 결과라든가 혹은 그 밖의 재판 진행 상황을 좀 살펴봐야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도 정말 초유의 일이라서 그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대선판으로 돌아간다면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이번 판결이 나오자마자 예비 후보들도 그렇고 당내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사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런 공격이 계속 그러면 그 대선 과정에서는 이어지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그냥 단순히 강 건너에 있는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발등에 떨어진 사법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게 예. 실현화될 수 있다,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크게 지금 와닿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법 리스크가 있는 대통령 후보를 내세워서 설사 당선된다 하더라도 또다시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무책임한 이제 대선 후보를 내세워서 완주를 시키면 그건 굉장히 국고 낭비에다가 예. 국정 운영에 또 공백이 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막기 위해서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꼭 이재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예. 지금 사법 리스크가 거의 확정적인, 유죄가 확정적인 후보를 내는 거는 정말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사법 리스크가 없는, 끝까지 완주해도 설사 당선돼도 다시 내려와야 될 그런 위험이 없는 후보를 내세우는 게 맞지 않겠냐. 그렇게 우리는 민주당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니까
보니까 유죄는 맞긴 맞으나 어쨌든 확정은 벌금형으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벌금이 100만 넘을 거라고 저는 보는 예. 거죠. 예. 네네. 거기에 대한 대응도 또 오늘 지금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논의가 되겠습니다만은 계속 그런 공격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들은 당연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정치적인 공세 수위 높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뭐 그런 부분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요. 뭐 이재명 후보로서는 뭐 일희일비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 민주당 경선에서 90%에 가까운 압도적인 득표율로 후보자로 지금 당선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흔들림 없이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의 행보를 계속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내에서 리더십이라든지 뭐 예. 그런 어떤 위치나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국민의힘에서야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의 뭐 사법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흔들겠지만 사실 이른바 이재명 후보의 뭐 사법 리스크라는 것이 이미 어떤 이런 득표율이나 지지율에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예. 특히 얼마 전에 확인됐던 그런 경선 과정에서의 득표율, 특히 이제 당심과 민심에서의 확인됐던 그 압도적인 득표율 자체가 이 모든 것이 반영이 돼서 이미 확인된 국민의 민심이다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민주당 후보로서는 흔들림 없이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요. 그러면 그 당내에서의 지지는 흔들림이 없을 수 있는데 중도층에서 바라보기에 오늘 그 판결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죠. 일단 중도층에 계신 국민들께서는 혹시라도 이재명 후보에게 뭔가 선고가 확정된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후보 측에서도 그리고 캠프 측에서도 당연히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다시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 이제 다시 재판이 시작된다라는 것도 잘 알려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서 지금 뭐 박찬대 원내대표가 했던 얘기들처럼 과연 대법원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빠르게 선고를 내린 것에 대해 다른 의도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부에서 공세 수위는 높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이 이루어지기는 힘들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총리직 사퇴도 있었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이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공무원 신분으로 사전 선거 운동에 나섰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어떤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 부분을 크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가 사실상 총리 업무 그리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면서 본인의 대선 준비를 했던 것이 만약에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사전 선거 운동과 관련돼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라는 의혹 제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민석 최고위원이 또 했던 이야기들 중에 뭐 믿을 만한 정보를 들었는데 뭐 국정원 출신 인사들을 통해서 뭐 상황실을 꾸리고 있다 이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사실 뭐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여름 정도에 아무도 그 계엄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을 때도 본인이 제보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던 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당내에서도 김민석 최고위원이 믿을 만한 정보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의혹을 제기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좀 그냥 가볍게 듣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덕수 전 총리가 만약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질문에도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나경원 의원이 선거사무소로 쓰던 그 사무실을 받아서 쓴다라는 보도도 나왔고 민주당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좀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경선에 누가 참여했었죠? 경기도지사 김동연 지사가 참여했지 않습니까? 김동연 지사는 현재 도지사 측을 유지하고 참여했습니다. 예. 경선에 참여했죠.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이것도 사전 선거운동입니까?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떻습니까? 홍준표 씨 같은 경우 대구시장을 내려놓고 출마했었고요. 김문수 장관도 장관직 사퇴하고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대선 행보를 보이고 경선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사전 선거운동 아닙니까? 경기도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본인이 사적으로 권력 의지를 나타낸 건데 이렇게 따로 나눠가지고 비판한 것은 옳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이제
나경원 후보 캠프가 쓰던 캠프를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쓴다는 것은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나경원 후보가 지금 얼마 전에 김문수 후보도 지지선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나경원 후보 캠프에는 또 한덕수 후보가 들어온다고 하고 있고요. 예. 전 한덕수 이제 전 후보, 계속 후보가 입에 붙으시죠. 죄송합니다. 예, 예. 한덕수 권한대행 예. 전 권한대행께서는 이제 나경원 후보가 쓰던 캠프에 들어온다고 하고, 그러니까 나경원 이제 후보로 교집합으로 해가지고 나경원 후보가 지지하는 후보가 있는 거고, 예. 또 나경원 후보가 쓰던 캠프를 쓰겠다는 전 권한대행이 들어오는 거고, 예. 아마도 이제 나경원 후보가 이제 둘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가지고 예. 우리 국민의힘에서 어떤 후보가 나와야 한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의지가 아니겠는가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지금 나경원 후보가 그때 원내 의원들을 12명 정도 데리고 들어갔거든요. 네네. 12명에다가 원에서 한 24명 들어갔기 때문에 원 내외에서 상당히 많은 이제 지지자들 끌고 합류해서 더 빅텐트의 크기를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임을 해도 오늘 밤 12시까지는 권한 대행이래요. 그렇죠.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정 행보를 하지 않고 네네. 본인이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내지는 않고 본인이 그동안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회환을 이제 예. 밝히는 그런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곧 그 한덕수 권한 대행이 오늘 사임 발표는 했지만 대선 출마라는 말은 저기 표현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일단 계속 단일화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단일화가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 단일화가 한덕수 후보랑 어쨌든 돼서 누가 되더라도 단일화되면 그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까요? 파급 효과가? 글쎄요, 저는 크게 파급 효과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요. 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아직도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중입니다. 예. 그리고 5월 3일이 돼야만 경선의 마지막 승리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예. 그럼 5월 3일에 결과가 나오고 난 후에도 한덕수 전 총리와 결국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뭐 한동훈 후보도 그런 얘기를 했던데 이건 마치 마라톤 40km 중에 뭐 차 타고 오다가 마지막 3km만 걸어가는 거 아니냐, 3km만 뛰는 거 아니냐, 결국 특혜 받는 것 아니냐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저도 그 이야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중도층에 계신 국민들 그리고 특히 2030 젊은 세대들은요 공정이라는 단어에 상당히 민감해합니다. 왜 한덕수 전 총리만 특혜를 받아서 마지막에 경선을 다 마친 후보와 마치 부전승을 하듯이 마지막 결승을 또다시 거쳐야 되느냐, 사실상 꽃길을 깔아주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고요. 예. 그렇다면 사실상 국민의힘이 꽃가마를 태워드리려고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공정이라는 단어 속에서 결국에는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단일화에 성공한다라고 하더라도 모래주머니를 달고 달리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 결과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사태로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그 대선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변수는 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를 계속 이제 대선 주자로 완주시킬 것이냐 이게 가장 큰 변수인 것 같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단일화가 가장 큰 변수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 후보보다는 지금 현재 추세를 보면 김문수 후보가 결국 마지막 1등으로 이제 대선 주자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다음 주 늦어도 수요일까지는 아마 단일화 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벌써 말씀하셔도 돼요? 3일에 발표 나는데 지금 예. 김문수 한동훈 후보 중에 지금 대변인이시지 않습니까? 추세로 제가 가정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 만약에 한 명의 후보가 결정된다 그러면 좀 예. 정정을 할게요. 아직 네네. 알 수는 없는 거니까요. 예, 예. 예. 국민에서 한 명의 후보가 결정된다 그러면 아마 다음 주 수요일까지. 다음 주 수요일에 왜 결정이 되냐면 예. 다음 주 수요일에 공보물 인쇄 발주를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마 단일화를 해야 되는 그런 변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이제 5월 25일에 이제 투표 용지 인쇄가 들어갑니다. 예. 그 전까지 해야 하는 게 뭐가 있느냐면 또 이제 빅텐트에 참여하는 또 한 명의 주자가 있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입니다. 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빅텐트에 합류하느냐. 만약에 인쇄가 들어가고 나서 합류를 해버리면요. 이게 인쇄에 이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사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합류 안 한다고 하던데. 그렇죠. 본인은 지금 원래 그렇게 합니다. 네네. 원래 예. 그렇게 해서 자기 지지를 최대한 끌어모아서 나중에 더 파일을 키워서 예. 큰 꾸러미를 안고 합류한다고 캠프에 들어가는 게 원래 정석이지요. 그래서 예. 24일 전쯤에 이준석 이제 개혁신당 후보가 전까지 단일화하는 이런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 세 분과 인사 그럼 지금 나눌까요? 예. 예, 지금까지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서정빈 변호사와 오랜 시간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